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제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저는 얼굴을 보고 얼굴로 상담해주는 얼굴 경영 전문가 최은혜입니다. 네, 그런 단어가 원래 있어요. 얼굴 경영 전문가. 그게 제가 이제 얼굴 경영 전문가는 어디에서 배운 거냐면 제가 마케팅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때 그 마케팅 교육에서 제가 원래는 얼굴 여행가라고 여행가. 네, 괜찮아요? 얼굴 여행가라고 썼는데 얼굴 여행가는 이쁘지만 그러니 이제 그냥 사람들한테 어필할 때는 얼굴 경영 전문가라고 해라 해서 제가 얼굴 경영 전문가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관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은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볼간자에 항상 모양상자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관상은 볼간자에 서로상을 써서 그 서로상의 의미도 있지만 바탕상이라는 그 사람의 바탕을 본다는 의미의 바탕상을 써서 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있잖아요. 이렇게 영화도 관상 영화 있듯이 네. 내가 왕이 될 상이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네, 이 네. 상을 보면 뭔 상이다라고 이렇게 어느 또 큰 그림은 있나요? 그럼요. 왜냐면 그 얼굴을 딱 보게 되면 그 송강호가 나와서 이정재가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 될 네, 그러니까. 상인가. 그랬을 때 송강호가 헉 놀라잖아요. 그게 큰 틀은 다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대통령은 특이한 어떤 모양의 형태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무령의 상을 지닌 사람이 대통령 상으로 올라갈 때가 되게 많아요. 무령의 상이 뭐죠? 무령의 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물상을 명리로 하잖아요. 무령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나 이런 것을 상으로 잡아서 그게 무령의 상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서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의 상은 뭐 이무기상 막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령의 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쥐상, 뱀상, 뭐 독수리상, 사자상, 뭐 용상. 상의 형태는 되게 많은데 그런 상의 형태를 고루 갖춰버리면 그분은 기격인 거예요. 쥐상이 완전히 쥐상이면 기격이에요. 근데 우리는 쥐상의 눈을 하고 뭐 뱀상의 입을 하고 이러니까 복합적이 되다 보니까는 그것도 안전한 상이 안 되는 거죠. 깨진 상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이제 관상을 볼 때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관상을 볼 때 첫 번째는 사람들은 모두 눈을 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관상학자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 눈을 봐버리면 관상은 다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초보자님이나 우리처럼 오래가 돼도 그 눈 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볼 때 목소리부터 봐요. 왜냐면 들려오는 내 귀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목소리가 들려오고 물론 목소리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멀리서 보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서 있는 자세 그 자세로서 그 사람의 일단 허리가 꼿꼿이 펴 있느냐 걸음걸이가 딱 제대로 박혔느냐 요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 딱 와서 눈을 마주치게 될 때는 눈을 보는 거죠. 사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 보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봐서 상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는 눈 보기가 정말 어려워서 왜냐면 보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 눈 아래 서클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동자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눈동자가 아주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나는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제 그리고 요즘에는 눈도 그 보정 어플에서 제가 예전에 정말 놀랐는데 어플에서 눈이 작으신 분인데 저한테 온 사진은 큰 사진이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안 나와요.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것은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실 때는 세수한 얼굴로 막 세수한 얼굴 그냥 스킨 로션만 바르고 보내주세요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 사주에서도 개운법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관상도 인위적으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예전에는 관상은 이게 좀 숙명론적인 것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 나는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게 관상입니다. 근데 저는 관상도 하지만 인상
현대 인상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인상이라는 것은 서로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와 소통하고 연결해 나가는 게 인상인데, 그랬기 때문에 현대 인상학에서는 개운법이 필히 있습니다. 뭐 어떻게 뭐 어디를 고쳐라 뭐 아니면 고쳐라, 성형을 한다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고요. 그 전에 뭐 일단 얘기해 보면서 먹는 법, 말하는 법, 뭐 얘기하는 법, 이런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지 내 얼굴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주는 변하지 않는데 사주 8글자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난 생년월일시가 사주 8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얼굴은 수시로 변해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가면서 내 아이한테 놀랄 소식을 전해받는다면 이미 그 기운은 아침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내 얼굴에 색으로 나타나요. 근데 나는 못 느낄 뿐이에요. 근데 내 아이가 엄마 하고 온다면 이미 우리가 목소리에서 가늠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굴은 살아가면서 수시로 변하고 또 그 얼굴이 변함으로써 내 인생도 변화가 찾아와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사주는 변하지 않는데 얼굴이 변한다고 인생이 변할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주보다 얼굴이 먼저다. 변하는 게요? 아니면 변하는 게. 그게 먼저 예측해준다는 예측해주는 거죠. 아. 근데 사주가 나쁜데 얼굴이 좋으면 얼굴대로 살아가요. 사주가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럼 얼굴이 그 상이 먼저 내네요? 상이 먼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이 먼저인데 이 상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그 상이 좋아질 것이고 그 일이 괜찮아질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물어보면은 그 얼굴의 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색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관형찰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는 것은 관형. 형은 형태예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형태를 보고 그 꼴을 본다는 소리예요. 그게 관형이고요. 색은 색을 관찰한다는 겁니다. 그 관형찰색에 의해서 몸의 형태를 보고 얼굴의 색을 봐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성공할 사람인지 성공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물어요. 마인이 왜 성공했냐고. 그럼 얼굴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마인의 얼굴은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의 조건을 하나도 갖춘 게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이해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마인의 얼굴이 색이 황금색이처럼 좋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 눈은 정말로 반짝반짝 빛나면서 샛별처럼 환하지 않았을까. 이마는 좁다 하더라도 그 이마가 굉장히 밝아서 세상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하늘의 복이 충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마인의 사주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시기에 그 사람의 사주가 굉장히 크게 번창할 사주였지 않았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생김이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발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찰색이라는 게 저도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날 보면 얼굴이 환해 있고 어떤 날 또 시커멓고 이게 변화무쌍하거든요. 네. 그럼 미리미리 뭔가 그 운의 흐름을 얼굴에 그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일어났을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의 색을 관찰하고 그 얼굴색이 좋으면 외출을 하시고 그 얼굴색이 나쁘시면 외출을 삼가하셨다는 그 상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눈썹은 사람을 상대하는 교육응도 되고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도 되는 것이 눈썹이라서 그 옛날에 선비님들은 딱 일어나서 의관을 정지한다고 표현을 해요. 의관을 정지하는 게 뭐가 있냐면 머리를 따 올려서 여기에다 상투를 정갈하게 트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세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눈썹을 이렇게 예쁘게 가라앉혔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 눈썹이 그날의 하루를 알려주는 신호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서 있으면 내가 오늘 사람들하고 관계를 조심해야 되겠구나가 알려주는 먼저 되는 거고, 눈썹이 예쁘게 누워 있으면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도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뭐 우리라고 해서 옛날 어른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관을 먼저 정지한다는 것은 일어나서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하면서 머리도 좀 단정히 하고 나갈 때 조금 얼굴을 조금 더 손보면 좋겠죠. 요즘에는 여자건 남자건 참 살기가 편한 세상이 됐어요. 무엇을 했을 때 성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보면은 눈썹도 예쁘게 문신도 할 수 있고 머리도 이렇게 탈색도 할 수 있고 파마도 예쁘게 할 수 있고 자를 수도 있고 정갈하게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도 정말 좋아졌지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어느 날은 얼굴이 환하게 좋고 어느 날은 까매졌어. 그러면 그 전날 밤에 잠자기 전의 상태를 저는 확인해봐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뇌는 가장 영리하면서 가장 미련한 존재가 뇌다야. 내가 잠을 잘 때 낮에 있어서 굉장히 괴로운 걸 상상하고 잔다면 아침에 얼굴이 일어났을 때 이쁘지 않는데 그걸 다 버리고 나는 내일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게 일어날 것이고 밝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 세뇌를 시키고 잔다면 아침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얼굴색이 환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암시가 필요해요. 자기 암시예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저녁에 좀 늦게 자거나 네. 잠에 설치면 얼굴이 좀 시커매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푹 잔 날이 얼굴이 좀 뽀얗고 네. 그러면 푹 잔 날이 다음 날은 그럼 좀 더 낫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큰 일을 하실 분 같으면 그 전날 일찍 저는 일찍 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에서 그 수능 100점짜리 그 친구들을 봤어요. 저는 그래 너희들이 100점 그 만점을 맞을 수밖에 없는 마인드와 얼굴 색을 지녔구나였어요. 얼굴 색들이 둘이 고3이면 진짜 삶에 제일로 찌들어야 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고3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막 그냥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 얼굴은 굉장히 노릇길이 아주 밝은 색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생글생글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모두 그러면 그런 애들이 모두 만점이에요? 또 그날의 일진도 있겠죠.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잠시 나왔는데 부모님의 그것도 무시 못하겠다 이 생각을 한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어차피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럼요. 부모의 네. 역할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자기 그 행동 거지와 자기의 그 관리랑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항상 의식을 해야 되겠다. 그럼 네. 근데 우리는 의식하고 하게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민망함이 더 앞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의식을 안 하면 바로 허리가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적으로 항상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뇌가 이렇게 허리가 굽었다는 것은 우리가 허리가 굽은 사람은 어디에서 많이 봐요? 노인이 되면 이제 노인이 되거나 아니면 남의 밑에서 인도 있는 사람 내내 하는 서비스맨들한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의미도 되지만 내가 이렇게 탁 했을 때는 어때요? 기운도 자신감도 생기고 기운도 좋아지는데 예전에 그 명동에 유명한 그 사채업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한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대면을 하지 않고 자기는 다른 방에 있으면서 그 기다리게 하면서 CCTV를 봤대요. 그 사람이 앉아있는 모양이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에 항상 과자를 놔뒀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과자를 먹는지를 보고 그 행동 한두 가지만 딱 보고 내가 저 사람한테 몇십억의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빌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관상을 보셨네요? 그럼요. 요즘에 특히 이거 있잖아요. 전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보셨나요? 유명하다는데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유명한데 저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거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무슨 뭐 백상무라는 사람이 사주를 봐주면서 얘기를 한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엔 지금도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은 있는데 예전에는 뭐 대놓고 누구는 누구를 썼다더라 누구는 누구를 어떻게 했다더라 이게 있듯이 항상 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전에는 그냥 그 상 보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지금처럼
우리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상을 보지 않아도 그냥 겪은 것과 경험이 있어서 저 사람은 어떻더라가 나오지 않던가요? 그렇죠. 이제 네. 있죠. 네. 선입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선입견도 될 수 있지만 선입견이라기보다는 내가 경험치에서 우러나온 거잖아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더라가 되듯이. 그래서 예전에 그 양반들 보면요, 되게 네. 엄격했잖아요. 걸음걸이라든지, 그럼요. 뭐 먹을 때도 어떻게 네. 해라, 뭐 몸가짐도 어떻게 네. 해라.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네요. 지금 생각해 어떻게 당연히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면 그 행동에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그 결혼을 하면 쪽을 지고 아가씨들은 전부 다 머리를 산발하지 않고 산발하지 않고 머리를 예쁘게 댕기머리를 지었어요. 그 댕기머리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나는 굉장히 나 자신이 어딘가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야. 그리고 쪽을 졌다는 것은 나는 누군가의 부인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머리가 산발이 되고 쑥대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쑥대머리, 산발. 누가 했어요? 망나니 머리. 망나니. 이게 다 머리에서 다 나오는 머리에서 거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참 머리가 중요한데 저는 네. 탈색을 해가지고 아니요. 이 굉장히 탈색이 특이.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 이 탈색이 나쁜 게 아니고 흰색이 나쁜 건 아니고 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은 나를 드러내는 세상이에요. 나를 감추고 있는 세상보다 그래서 PR이라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PR이 그거잖아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지자랑 시대예요. 나를 이렇게라도 알린다는 얘기하는 건데 머리가 흰색이다. 이거는 나는 품격을 지키겠다 뜻도 있어요. 흰색은 색으로서 어떤 걸 상징해요? 뭐 오행으로는 금기운일 거고. 금기운이기도 하고 또 흰색은 굉장히 아주 깨끗하고 맑은 색이에요. 나는 그 어떤 것도 한 점 시커먼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의 뜻도 있어서 굉장히 나를 이렇게 바로 세우는 하나의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머리를 탈색한 시기가 어쩌면 선생님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랑 겹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가장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특히 여자는 머리예요. 네. 그래서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망나니는 칼을 휘두르야 되는 사람이 단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가 쑥대머리가 돼야지. 그래, 그냥 세상 내가 이거 하고 나서 나 얼른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뻗어서 잘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도 마음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얼굴의 생김도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양화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상이란 틀도 많이 깨지지 않았나, 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게 사주도 마찬가지지만, 나 언제 돈 벌어요? 저 재복이 있어요? 그럼 그런 어떤 그 재물에 대한 그 관심도 지금 많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얼굴로 뭔가 좀 내가 좀 개운을 할 수 있는, 돈을 좀 발복할 수 있는 그런 개운법이 혹시 있나?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듣고 싶은 거죠. 네. 우리가 전부 다 원하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있어서 예전에는 뭐 인성의 시대니 식신의 시대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저는 재관의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재라는 것은 사주에서 돈이고 관이라는 것은 명함빨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선생님은 돈을 머리에 이고 살아요? 호주머니에 놓고 살아요? 이게 넣어야죠? 주머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은 무거울수록 좋은 것이고 관은 명함빨이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죠. 머리로 올라갈수록 좋고 어깨에 뻗칠수록 좋은 게 관이에요. 돈이 머리 위에 있으면 뺏어가기 십상이고 관이 호주머니에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십상이에요. 저는 일단 부자가 되고 싶고 돈을 갖고 싶으면 당당하라 해요. 내가 현재 지금 이 모습이 정말 지금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인 것 같아도 나의 잠재된 능력은 굉장히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당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웃어라예요. 우리는 힘들면 전부 다 웃을 일이 힘들어서 웃을 일이 없어요. 했는데 진짜로 부자가 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도리어 힘들 때 산에 다니면서 즐겁게 살았대요. 우리는 힘들면 잠수 타잖아요. 정말 잘된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산에 다니고 운동하고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했답니다. 선생님은 저하고 부자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우리는 너무 웃어서 탈이에요. 너무 웃어서 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네. 번째가 말을 예쁘게 알아요. 어떤 예쁜 좋은 말?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친 언행과 거친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정말 예전에는 어떤 상황이 가게 되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웅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영웅이 어떤 영화냐면 아시잖아요. 이 영웅이 뮤지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 도마 안중근 선생님의 일대기예요. 독립운동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주변에서 안중근 의사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소를 하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항소를 하라고 했는데 안중근 어머니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승에서 쓰게 되는 마지막 편지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항소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구걸하면 안 된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너의 수의를 만들어서 보내고 하니 엄마를 뭐 하지 말고 잘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무슨 첨부의 누구로 태어나라, 첨부의 아들로 태어나라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감동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그런 엄마가 될 수 있는가를 봤더니 나는 그런 엄마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나는 저렇게 큰 부모가 못 될 것 같다 했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엄마 아들이 독립투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힘들 때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힘들 때 힘들어하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분들은 힘들 때 도리어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예쁜 말을 하고 다니고 거친 행동을 안 하더라요. 그래서 예쁜 말을 쓰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 맞는데 언행을 바꾸다 보면 그를 생각하게 되고 하니 저는 예쁜 말을 쓰자요. 그래도 안 되면 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하십시오 얘기를 해요. 예,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절하게. 그래서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내가 노력한 만큼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려고 뛰는 만큼 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뛰어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 되나요? 라고 얘기해요. 당당하라, 거친 말을 쓰지 말아라, 뭐 웃어라.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내가 바뀌기 전에 주변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돌아오는 우리가 지금은 인맥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인덕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니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바뀌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부자가 될 거예요. 사주도 보면은 운이 바뀔 때 보면은 마음도 바뀌고 맞아요. 제일 먼저 이 마음 자세가 되게 복받을 마음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럼요. 같아요. 그리고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듯한 그 방법이거든요, 사실. 근데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웃고 다니고 당당해진다는 게 좀 위축되고 이게 참 의지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데 나를 계속 추스리면서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그런 어떤 마음을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좋게 끌어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딱 맞아. 이게 굉장히 쉬운 듯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당장 내가 이렇게 하면 당장 돈이 되는 이건데 지금 말씀 들으면 그건 아니고 차분히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가면 그런 거는 서서히 다 나한테 온다.
시간이 이제 그게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방법은 그게 멀리 봤을 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면 운이 10년이 나빴을 때 좋은 운이 온다는 것은 당장 좋은 운이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걸려온 시간만큼의 빛이 있어야지 확 올라오는 거지. 10년 나빠서 좋아진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내 몸에 딱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변할까요? 얼마나 많이 노력하면. 예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예전 상학책에 보면 어떤 이제 가난하신 분이 도사한테 와서 물었어요. 저기 도사님, 제가 시집을 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 남편을 바꾸면 부자가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도사님이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네 가슴에 순 12가마를 묻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순 12가마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참으라고. 순 12가마니는 속이 새카맣게 탄 그게 12가마니가 앉아있어. 그러면 그 12가마니를 가슴에 담고 네가 표현하지 않으면 12대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 12대문이 뭐냐면 예전에는 정말 부잣집은 안채가 사랑채를 대문을 지나서 사랑채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어디 가야지 있듯이 그 정도로 부자 되는 것은 네가 감수해야 될 게 많다예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네요. 마음이 심상이 관상이고 신상이 관상. 돈을 뭐 내가 돈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모든 면에서 좋은 행동이니까. 오늘 이제 선생님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종종 선생님께 이렇게 관상과 관련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선생님. 뵙겠습니다.